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종목장 양상이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고 있죠.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빠지고 있죠. 코스피 0.6%, 코스닥이 0.2%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좀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0.6% 빠지는 근본적 이유는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합권 나타나고 있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네이버, 카카오 1% 넘게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약한 모습인데 바로 환율이 11원 40전 넘게 튀었고요. 메인 수급을 중심으로 양매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비자액 바스켓으로 250억 한꺼번에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총 상위주들의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바이오나 프로비엠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리노공업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쪽이죠. 솔브레인 약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세게 올라오는 쪽을 보시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요. CJ ENM이 지난 금요일장 16% 넘게 올라왔거든요. 16.3% 1999년 상장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하는 부분을 저도 채널 같이 올려드렸고요. 23년 만에 사상 최대 상승. 그 전엔 2008년, 2002년이죠. 12%대.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첫 번째, CJ ENM.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국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알령 빗장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 유쿠, 알리바바의 OTT 자회사죠. 그러면서 지금 25, 21 올 초에 TVN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한국 드라마 방영을 시작을 하고 있고 JTBC 드라마 구경이는 키스트 제작 쪽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TVN 쪽에서 방영한 또 프랜차이즈 드라마 중에 하나죠. 이쪽도 공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빗장이 느슨해지고 있다. 시진핑 3기의 유화책 2016년 이후에 강경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좀 풀리고 있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에 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오는 모습이고 CJ CGV는 아바타 이번 주 수요일 전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바타2 물의 길이 개봉을 하는 쪽이고 이쪽은 평균 티켓 단가가 기존의 2D 영화에서는 11,000원 이 부분인데 IMAX, 4DX 이런 특성화관 이용하게 될 경우에 가격이 2만원 후반대 기록하는 쪽이라서 2.5배에서 3배 정도 티켓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효과 이쪽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바타의 특성상 2조 원이 넘게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하죠. 당연히 극장을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이 생생함, 생동감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무리 큰 화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CJ CGV,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CGV ENM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다 보니까 메가박스 극장 체인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중앙에 이르기까지 좋은 모습이고 올라오죠. 쇼박스 같이 따라가고 있는 뉴 오늘 공략주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또 계속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몬레인을 비롯한 이런 VFX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웹툰이나 엔터 쪽 상승 탄력은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빠졌던 FSN은 다시 또 올라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임즈도 올라오고 즉 보시게 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미디어 콘텐츠 쪽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도 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화장품 쉬어나가는 모습이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애경사나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뉴 같은 종목 이런 부분을 승부주로 픽을 해봤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샀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정도지 흐름에는 전혀 지장은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보는데 지지 깔끔하게 받았고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흐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종목장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점검해 나갈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바로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별로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D&T,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뭐 이런 철강주랑 그리고 한국전력, 에이스테크, 솔리드 같은 5G, 영업무역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종목들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D&T. 원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인데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좀 옮겨가고 있는 쪽이죠. D&T.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고요. 개별적인 성향 많이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 74,000주. 최소한 30만 주 넘어가야죠. 하루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공정기술, 장비기술 근간으로 하는 검사 장비를 하는 쪽이다. 근데 최근에는 태양광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쪽 제조 장비 쪽으로 나가고 있죠. 볼까요? LG엔솔 합작사 계약,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 소식, 2차 전지 제조 장비 계약,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LG엔솔형 지금 현재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고 있는 쪽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된 사업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회사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정보, 2차 전지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 양극단을 만들어주는 장비죠. 양극, 음극 이런 부분 따는 장비고 레이저 슬리터라든지 슬리팅 장비, 잘라주는 장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탭 웰딩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탭 검사하는 장비 이런 쪽인데 2차 전지 장비 쪽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 말 그대로 검사 장비 쪽 외관이라든지 내부 비파기 검사, 어레이 정렬 확인하는 검사, 에이징 수명 테스트하는 검사 등등등의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쪽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쪽 지금 다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모습 나타날 수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새롭게 재평가 받으면서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9,000원에서 한 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같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9,000원 초반에서 샀다가 만원 가까이 가면 좀 파는, 혹은 만원 넘어가면 파는 이런 전략으로서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NT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종목을 아예 성장을 아주 길게 보고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나 2차전지 쪽으로 매출 포션이 늘어나는 부분을 봐야겠죠. 개별적인 종목이에요.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막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그 전에 2차전지 쪽 매출 꾸준히 줄어드는 걸 2차전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2차전지 쪽에서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작년에 조금 돌렸고요. 올해 1분기에 적자가 났지만 2분기 소폭 흑자 나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영업이익단에서 아직까지 적자지만 수익단에서 소폭 흑자 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고 있는 단계의 기업이고,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저는 상당 부분 좀 녹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박스권 대응 9,000원 깨지면 판다는 생각으로 9,000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만원 넘어가는 파는 이런 대응 전략으로서 임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이쪽도요, 중국 좋아지면 결국 이쪽 같이 올라옵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는 현대제철과 좀 차별화되는 모습 나타났었죠. 현대제철은 좀 더 힘을 못 쓰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2차전지, 최근에 수소나 리튬 등 관련된 2차전지 모멘텀을 같이 받았죠.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지난주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지난주 대비해서 2% 넘게 빠졌죠. 그리고 좀 차익 실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라보게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올라오게 되면 같이 올라온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현대제철 바라보면서 아예 길게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현대제철 올라오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친구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친구 같이 엮어서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전략으로 임하든지,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많이 오른 데 따른 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챙길 수 있는 걸 챙겨간다든지 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주도 섹터가 나와가지고 그런 섹터들 형이 가니까 동생이 따라가는 전략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확실히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 버려요. 이 종목은 계속 가는데 이 종목은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 쪽,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현대제철 바라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포스코 홀딩스 지금 빠진다고 지금 사기에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쪽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처음 한국전력을 관종을 등록을 했다. 사실 한국전력은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이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원가 단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참 적자폭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5조 8천억 기록했거든요, 적자가. 근데 올해 1, 2, 3분기 보시게 되면요, 평균 한 7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7, 4, 28 감안하게 되면 거의 30조 원 가까이 영익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불필요한 사업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구조조정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반면 지금 적자는 어느 정도 올해 예상이 된 거고, 지금 유가도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것들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좀 턴어라운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적자폭을 줄이는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원전 쪽 이런 쪽이 성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매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가능하되 이러한 종목들을 좀 급등 나오면 좀 챙겨주고 하는 전략으로서 임할 것 같고요.
전 되게 보수적으로 갈 것 같아요. 2750원인데 장대 양봉 50%가 2300원이죠. 버퍼를 감안한다고 하면 뭐 2100원이나 200원 혹은 뭐 크게 보더라도 한 2만원까지는 판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한국전력 접근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4% 빠지고 있을 때 50% 윗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봉 길게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매물 때 생각을 하게 되면 길게 보기보다는 좀 작게 접근하겠다. 그러면서 손절가 정말 좀 이런 부분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한 2만원 그러면 2700원이기 때문에 3%가 좀 안 되죠. 손절가는 이 정도로 잡고 업사이드 이 부분은 전고점 매물대 형성을 하고 있는 한 22,000원 정도라든지 좀 작게 잡고 대응하는 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점검을 말씀 주셨어요. 보유 종목이 에이스테크, 솔리드 말씀을 주셨네요. 5G도 조금은 올라오더라고요. 오이솔루션, HFR, 그 중에서 저는 HFR, 저는 딱 이거 하나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HFR이 5G 남들 다 고전하고 있을 동안에도 실적과 함께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성이 되는 종목과 가장 대표적인 뭐 KMW 뭐 이러한 종목들 실적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별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5G가 주도 섹터로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을 차라리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물론 내년에 5G가 좋아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부진했으니까 내년도 좀 좋아지는 것 자체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던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 28GHz 한 4만 개 깔라고 했더니 전체 전국에 한 5천 개밖에 안 깔아버리니까 그 주파수 해소하면서 지금 강하게 통신사들 푸시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도 투자 이런 부분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수주 바탕으로 실적이 뽑아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도 하는데 즉 전반적으로는 업황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이스테크는 이런 기지국 장비 하는 쪽이고 KMW 이런 쪽과 비슷하게 같이 가는 쪽이고요. 솔리드는 이런 뭐 다스 장비 특히나 중계기 쪽을 하고 있는 쪽이죠. 기지국이 커버 못하는 음영지역 이런 쪽 커버하는 쪽이고 뭐 이런 실내 중계기 쪽 뭐 외부 중계기 쪽 하는 쪽이겠죠. 이쪽은 기지국용 안테나 라디오 프리퀀시 RF 장비 안테나 쪽 그리고 커넥터 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에이스테크 이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뚫어놓고 그동안에 횡보하고 있었던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은 지금 당장은 뭐 당연히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조심하시겠지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원래 잘하고 있는 HFR에 같이 투자 관점에서 산다든지 이런 종목들 바스켓으로 매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G 2차전지나 기술주 안에서는 2차전지나 반도체 쉬어가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좋은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테크 그리고 솔리드 뭐 비슷하겠죠. 먼저 턴하는 모습 나타났었고 그래도 여타 기존 장기보다는 중계기 쪽 먼저 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HFR이 가장 강하고 솔리드 따라가고 중계기 쪽이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해 볼게요. 5G. 그리고 에이스테크 솔리드보다는 저 HFR 솔리드. 에이스테크보다는 솔리드. 그쵸? 좀 더 선호하고요. 벌써 턴했죠, 이쪽은 실적이. 그리고 HFR 이런 종목들 선호합니다. 에이스테크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올라오면 오이솔루션이나 KMW 이런 종목도 약폭 과대주로서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체크할 것 같고요. 행여나 20선 깨지면 판다 하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올려가면서 대응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 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 무역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오늘 5%까지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그 달러 베이스, 달러 스토어나 이런 그 저가 소비주, 경기 방업 정원에 속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무역이 하고 있는 쪽이 이런 의류 OEM, ODM 하고 있는 쪽이죠. 그런 쪽이 같이 밀리는 것 아닌가. 최근에 이런 쪽은 의류 쪽은요. FNF야 중국 쪽 같이 모니터 받고 있는 쪽이고 크게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세실업 이러한 종목들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 영업 뭐야? 한세실업은 실적도 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PER 자체 밸류에이션 5배 언더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적도 잘 나왔고 5배 언더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영업무역 물론 이 친구도 실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보면 개선이 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선택의 문제랄까요? 그렇게 한세실업 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영업무역이 거래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쪽에서 잡히고 있는데 그냥 바스켓으로 이쪽 비중을 좀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뚜렷한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좀 거래량이 작고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작은 충격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크게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이런 이유 여하 찾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대응이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세 무너졌다가 복귀했다가 무너졌다 복귀했다가 이런 지저분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 고점 못 뚫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밀려서 오히려 저점 뚫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겨우 추세 돌려놓긴 했지만 기존 고점 못 뚫고 제2차 저점을 깨버린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시장이 어려운 게 좀 추세 깨졌다고 바로 팔아버리면 또 급등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기술주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영업무역은 기술주도 아니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으면 좀 비중을 줄이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신 종목들까지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관련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오후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 이번 주는요. 또 FMC와 CPI 그리고 아바타 초기 반응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날 이런 이벤트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전후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FMC 끝난 이후에 이제 시장은 연말 막판 산타랠리 산타가 올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이번 주 좀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